은퇴 준비 정말 막막하죠. 40대가 되면 슬슬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저금리 시대가 한창일 때 주변에서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퇴 후를 대비해서라도 집 한 채 사두면 든든할 거란 믿음이 있었죠. 13년 넘게 모은 돈, 큰맘 먹고 부동산에 몰빵해 보자는 마음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들여 모은 자산이 단 2달 만에 확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은퇴를 위해 쌓아둔 계란 바구니를 한꺼번에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해 계획했던 은퇴 시나리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한 40대의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저축해온 사람들이 어느 날 덜컥 내 집 마련이나 투자라는 이름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다가 빚더미에 앉아버린 사례가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 과정에서 귀가 솔깃해지는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3가지 실제 사례로 풀어보려 해요. 이 사례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이미 빠져나오기 힘든 금융 굴레에 갇힌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도 있길 바랍니다. 1. 청약은 확정 수익이 아니다. 46세 직장인 어씨 사례. 어씨는 직장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며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46세 가장이었어요. 그동안 남들처럼 적금, 예금, 주식 조금씩 손대며 근근히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방 도시의 신축 아파트가 분양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몇 천만 원만 내면 분양권을 사서 나중에 웃돈 받고 팔 수 있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게다가 어씨가 살고 있는 지역은 개발 호재니 뭐니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앞으로는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테니 지금 사둬야 한다는 주변 지인들의 말도 있었고요. 두 아이가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성인이 되면 집을 한 채 물려주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월세를 받을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어씨는 기존에 들고 있던 모든 적금을 해약하고 대출까지 최대한 끌어모았습니다. 계약금부터 중도금까지 또 모자라면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했죠.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 대비 웃돈이 붙기는커녕 입주 시점이 되자마자 주변 부동산 시세가 급락해버린 겁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속 쌓이는데 전매 제한 때문에 계약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산을 늘릴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이 결국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대출을 찾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어씨는 노후 대비는커녕 은퇴 자금을 까먹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 자산을 떠안게 됐죠. 지금은 입주도 못하고 분양권도 팔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 달 이자만으로도 허덕이게 됐으니 은퇴 준비 따위는 꿈도 못 꾸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전세 끼고 여러 채 사면 부자 된다. 48세 자영업자 B씨 사례. B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매출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이 되니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식당 일을 더 오래 하기 어렵겠다. 나중을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겠다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SNS 광고나 주변 부동산 스터디 모임에서 전세를 끼고 여러 채 사서 굴리면 실투자금이 작아도 금방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면 3억짜리 집을 전세에 2억 5천에 세입자를 들이면 내 돈은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 훨씬 적은 자금으로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다는 논리였죠. 처음엔 그게 되겠어? 싶었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쉽게 계약이 성사되더랍니다. 거기에 집값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더해지니 그야말로 재미를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12년 뒤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B씨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생각처럼 집이 안 팔리는데 전세 보증금을 당장 돌려줘야 하니까요. 기존의 은행에서 받은 대출만으로도 빠듯했던 판에 세입자에게 줄 돈이 부족하니 또 다른 고금리 대출을 쓰게 되었고 결국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느새 매달 내야 할 대출 이자가
수백만 원을 훌쩍 넘어가 버렸죠. 그 와중에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하락해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노후에 쓸 요량으로 시작했던 부동산 투자가 지금은 B씨에게 매달 몇백만 원씩 빠져나가는 골칫덩이가 되고 말았어요. 자영업도 경기가 나빠지면 바로 타격을 받는데 이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라 은퇴 후 삶은커녕 당장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내 집 마련이 은퇴 대책이 될 줄 알았는데 42세 주부 C씨 사례. C씨는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지내왔어요. 남편 혼자 버는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맞벌이 시절에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언제가 될지 모를 은퇴를 대비해 내 집 마련이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걸 보니 차라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사는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작년 말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온갖 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다 끌어오고 양가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입주가 가까워지니 주변 아파트 시세가 뚝뚝 떨어졌고 계약을 취소하기엔 위약금이 어마어마했죠. 문제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한 달 대출 이자만 1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남편 월급에서 기본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C씨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벌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않고 아이 돌봄과 가사까지 챙기려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게다가 집값이 떨어지니 언제 되팔아도 손해가 확실합니다. 은퇴 후엔 이 집을 담보로 뭔가 준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감당 안 되는 대출 이자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은퇴 준비, 정말로 안전한 길은 없을까? 위 3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내가 갖고 있는 돈 이상의 자금을 끌어다가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점이죠. 특히 40대는 은퇴가 코앞은 아니더라도 5060대에 닥칠 생활의 부담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심리도 커집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설령 과거에 집값이 꾸준히 올랐다 해도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게다가 부동산에 돈이 꽁꽁 묶여버리면 당장 급한 지출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영끌로 부동산을 사야 하나 고민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특히 은퇴 준비용으로 매달 현금 흐름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란 게 일반적으로 한 번에 큰 목돈이 들어가고 대출 이자나 세금, 유지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거든요. 이런 숨은 비용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잠식해버리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재정적 압박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다각화된 자산 포트폴리오. 부동산만 바라보지 말고 예금, 적금, 채권, 주식, 연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두는 게 좋아요. 특히 은퇴 자금이라면 손실 위험도 최소화해야 하니 절대 깨지지 않을 안전 자산과 조금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 자산을 섞어두는 게 안정적이죠. 현금 흐름 확인과 체계적인 재무 계획. 내 월급 또는 사업소득 중 얼마까지가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에 쓰여도 괜찮을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또 긴급 자금은 따로 마련해둬서 부동산이 제때 안 팔려도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 시나리오 가정해보기. 금리가 1% 오를 때, 2% 오를 때, 집값이 10% 떨어졌을 때, 세입자가 나가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등 최악의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겁니다. 이 중 몇 가지라도 현실화되면 내 재정이 버틸 수 있을지 냉정하게 계산해봐야 해요. 전문가 의견 듣기. 부동산 전문가, 재무설계사, 세무사 등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결정하세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같은 단편적 말 한마디에 혹하기보다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13년 피땀,
단 2달 만에 증발이라는 말이 참 무섭고도 허무하죠. 실제로 그렇게 모든 것을 날려버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노후까지 흔들리게 되는 건 정말 씁쓸한 일이에요. 어떤 투자든 위험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은퇴 대비 만능 열쇠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나 40대라면 남은 기간 동안 재기할 기회가 있다는 점이 위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변의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냈다는 성공담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은 다르고 누군가는 이미 실패로 몸서리치고 있어요.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확신의 참말에 이끌려 무리하게 빚을 내기보다 내 노후 생활과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는 경제적 고민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빠른 길로 보여도 리스크가 큰 지름길 대신 다소 더디더라도 안정적인 길을 걷는 편이 훨씬 안전할 겁니다. 한번 무너진 재정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적어도 13년 피땀, 단 2달 만에 증발 같은 일은 겪지 않도록 꼭 신중에 신중을 기해 보자고요.